왜 하스? 왜가 좋았을까?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지질 3가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에요. 피부 장벽이 왜 손상돼요? 퀵 효과, 스테디 효과,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자, 오늘은 딥하고 민감 피부 솔루션을 가볼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으나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피부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길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피부를 열고 들어봅시다. 그럼 가볼까요? 짜잔! 왜 하스? 왜가 좋았을까? 피부 구조를 설명하기에 좋은 모양이에요. 이 과자가 각질세포고요. 여기 크림같이 부들부들한 애가 지질. 각질세포와 지질이 탄탄해야 장벽이 두껍고 건강해서 세균이 들어오든 잘못된 화장품을 쓰던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지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가 한 40~50%를 차지합니다. 100으로 봤을 때 수분 유지라든지 이제 세포가 각질세포가 증식할 때 증식을 도와주고 분화에 관여하고 이래요. 근데 뭐가 얘를 방해하냐? 알칼리성 비누와 스트레스. 그걸 많이 쓰면 세라마이드가 줄어든다. 지질이 무너진다. 요거죠. 두 번째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한 35% 차지하고 있는데 얘의 역할은 그 세포막을 견고하게 탄탄하게 해주고 조절해 주는 거고, 늙으면 콜레스테롤이 감소해서 모공이 커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지방산이에요. 요걸 이제 프리 패티 엑시드라고 하는데 자유지방산, 요게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5.5인데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바로 지방산, 얘가 담당합니다. 지질이 중요하다면 얘를 약간 조연급으로 받쳐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지 지질이에요. 이 피지는 사춘기 때 나오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안드로겐이죠. 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피부가 미칠 듯이 날뛰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과 함께. 그 다음이 스트레스 염증 유발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사이토카인, 이거 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피지 생성이 증가가 돼요. 음식은 사실 논란이 많아요. 음식 때문이다. 상관없다. 영양이 있다면 안 먹는 게 좋겠죠. 피지가 분비가 많이 돼서 여드름이 나오는 것도 맞긴 해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질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놀산이 있는데 요거랑 비타민 E가 감소하면 피지가 불균형해지고 면포 여드름, 크게 알잡히는 여드름 있죠.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잡합니다. 피부 장벽이 왜 손상돼요? 도대체 요거 알아볼게요. 온도랑 습도. 온도는 20, 습도는 50. 그러니까 사우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다 뭐라든지, 그다음에 더운 나라에 가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이유. 너무 추운 데 가서도 피부 재생이 확 떨어져요. 자외선 아시죠? 광노화 때문에 주름 생기고 콜라겐 양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볼 거는 pH. 알칼리성 비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들어간 애들이 주로 이런 애들이 많은데 매일 쓰게 되면 피부 탈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각질층을 벗겨낸다. 상재균은 피부에 있어야 돼요. 균이 하나도 없으면 잡균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약산성 세안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그리고 보습제도 약산성을 쓰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이게. 그다음 호르몬은 사춘기, 이것도 얘기했지만, 남성 호르몬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 생리 전 트러블이 많이 나는 이유가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해요. 왜냐면 이렇게 모낭의 입구가 좁아져요. 여드름이 올라오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뭉친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드름이 유발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스테로이드. 효과가 분명히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문제죠. 각질 형성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수분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손실의 의미가 뭐냐면 10%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도를 30%로 끌어올려줘야 여드름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물리적. 우리가 화장품 쓸 때 뭐죠 이게? 코팩. 코팩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죠? 붙였다가 떼어내니까 각질층이 어마무시 망가집니다. 자, 두 번째는 유기용매인데 계면활성제. 세안제죠? 그래서 클렌징 많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세안제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질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안 송사시키려면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피부 장벽과 연결되는 질환이 뭐가 있냐? 아토피 피부염, 유전적 원인도 있어요. 그 질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있고요. 자,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인데 특정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기후.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은 겨울, 환절기엔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끝장 괴로워지는 거죠. 자, 피부 건조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물을 마시건 뭘 하던.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30% 정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자. 세 번째 여드름.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여드름은 리놀레익 액시드, 리놀산. 얘와 콜레스테롤 농도가 변해요. 홍조, 붉어짐. 환경적으로는 뭐 기후, 그러니까 엄청 추운 곳에 갔거나 엄청 더운 곳에 갔거나 저는 히터. 화장품으로 딱 보자면 멘톨이라든지 감광성 오일, 알코올, 홍조를 유발합니다. 뭐 접촉성 피부염은 뭔가 닿았을 때 확 뭐가 뒤집어지거나 좁쌀 비슷한 게 나는 건데 요거는 알카리성 세정제와 선크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과에 가면은 거의 다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선크림 잘못 바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유기 무기자차 성분이 강하다는 거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발랐는데 피부에는 자극이 된다니. 여기까지 피부 장벽 깨로 살펴봤습니다.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퀵 효과, 스테디 효과. 퀵 효과는 주름 싹 펴줘요. 여드름 싹 들어가게 돼요. 흔적 없어져요. 요렇게 말하는 화장품들 과연 그런가와 뭐 때문에 그런가. 스테디한 효과는 한번 발랐는데 좋긴 한 것 같지만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계속 바르면 되나? 뭐가 좋은가? 어떻게 발라야 되나? 요거예요. 먼저 퀵 효과. 일단 주름으로는 메디큐브의 딥 이레이징 크림. 딥 이레이징 크림.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비사보롤, 판테놀, 아스코빅 글루코사이드는 이제 비타민, 징크 PCA는 피지 조절, 효모바륨을, 토코페롤은 비타민 E, 펩타이드들, 베타인 보습제 좋다는 건 다 들어갔어요. 뭐 일단 피지 백스테아레이트랑 향료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소스죠. 근데 뭐냐면 과대 광고 발라봤습니다. 잘 밀착이 돼요. 스킨케어인데 실리콘 오일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잘 밀착이 돼서 흡수 좋아, 들뜨지 않아, 기름 뜬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장시간 보습이 유지돼. 이런 거. 그거는 잘 잡았고 저도 발랐을 때 그 밀착력과 지속력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름이 펴지지는 않아요. 그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주름이 펴진다라고 하는 임상 내지 이런 거는 사실 수분 보습제 그런 거를 바르면 수분이 채워져요. 피부에 이 결,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결에 샥샥샥샥 스며들어서 주름의 깊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죠? 탈락. 이름도 메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뭔가 더마 코스메틱의 스멜을 풍겼어요. 닥터 메디 더마 제약 약국을 쓸 거면 정말로 성분을 연구하고 그거가 반영된 화장품을 만들고 또 전달 방식이라든지 컨텐츠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요런 또 비슷한 즉각적인 아이 중에 케라티카 패치가 있더라고요. 붙여놓으면 그 돌기가 1mm의 이제 진피 속을 들어가서 유효 성분을 속으로 넣어준다 이제 그런 컨셉인데 성분은 되게 괜찮아요. 얘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하고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08? 유해한 성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패치 자체가 속으로 그러니까 약간 시술에 준한다라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 속에 이 내용물이 들어가서 녹지 않거나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알갱이처럼 뭐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약간 시술에 준하는 제품들은 그냥 함부로 사서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피부,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얇아서 빨리 빨개지고 또 레이저 많이 받으신 분,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여드름 치료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자, 피부 장벽을 다져서 건강한 피부 만드는 데일템 알아볼 건데 성분을 어떻게 기준 보냐면 피부 지질, 아까 말씀드렸죠. 세라마이드 성분, 판테놀 성분, 천연 오일 중에서 피부 장벽 강화 또는 지질과 유사한 성분, 요런 애들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크림이에요. 지금 이번에 리뉴얼된 거는 무궁화 성분을 2배 강화했어요. 2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을 좀 보유할 수 있게, 피부 각질층이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라마이드가 예전에 보다 함량이 높아져서 3% 피부 지질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앞에 부틀렌글라이콜, 글리세린 이런 게 함습성 성분이라고 해서 각질층에 잔잔하게 물 채워주는 거. 콜레스테롤 성분도 들어있고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성분 들어있습니다. 자이리톨을 많이 쓰는데 사용감 밀착력을 좋게 하고 저자극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용제입니다. 계면활성제죠. 그러니까 그 세정제의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잘 섞이게 도와주는 용제들을 썼습니다. 발라보면 얘랑 비슷하더라고요. 메디큐브의 아까 그 옅크림. 사용감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형 텍스처의 트렌드가 실리콘을 조금 쓰는데 그렇게 유사하게 밀착력이 좋고 사용감이 좋고 가볍게 막 형성을 하고 오래 지속시켜주는 그 텍스처를 요즘에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제조사들이. 향료가 딱 하나 있고 그래서 향이 좋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피디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향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베이스 원래의 취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이제 뭐 탄력이라든지 보습, 주름, 미백 이런 제품들에 대한 퀵 제품들, 스테디 제품 알아봤어요. 여드름 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쓰는 화장품들도 제가 한번 SNS템 이런 거 한번 봤어요. 퀵 효과. 먼저 나다 뾰루퉁 스파체. 귀엽다. 살리실릭 애시드와 이런 게 들어있으면 뾰루지든 여드름이든 뭐가 났을 때 그 부위에, 국소 부위에 바르면 얘가 조금 사라지거나 빨리 들어가거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PEG가 있거나 뭐 이래서 다 추천템은 아니고 애매템. 뷰티모리 크리스탈 크림도 얘도 말하자면 크리스탈 필링 효과를 주겠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피부가 환해지거나 이런 느낌은 있으실 건데 장기적으로 쓰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미네랄 오일과 PEG, 적색 2호, 색소를 넣었죠. 향료를 넣어서 탈락입니다. 닥터 오라클 안티박 스파 코렉터도 이제 비슷한 애인데 얘는 살리실릭 액시드로 효과를 이제 줬고 뭐 콜라겐, 알로에베라 들어가서 좋긴 한데 문제는 거의 그냥 실리콘 오일이에요. 두 번째부터 사이클로펜타실록산과 4, 5, 6인가 쭉 메치콘, 디메치콘들이고 에탄올. 보호도 해주고 유분 불필요한 거 이런 것도 날려주고 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그 국소 부위라고 해도 매일 바르는 건 자주 바르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추천. 흔적 없애고 싶으시죠? 그랬을 때 주로 쓰는 게 병풀 추출물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나 이런 세라마이드 이런 재생이다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뭐가 있을까? 유명한 애가 쉬드웰 스킨 리커버리 소 클리어 스파. 얘는 봤더니 펩타이드나 아데노신을 넣어서 재생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으나 알코올, 디메치콘, PEG, 향료, 민감한 피부에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다. 탈락입니다. 또 흔적 사라지게 하는 애들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어성초 티트리잎 되게 좋아요. 어떤 애가 있냐면 닥터자르트 컨트롤 A 스팟 아웃인데 에메템이에요. 살리실릭 액시드도 있고 병풀 있고 마카다미아 씨 오일 있고 좋다는 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변성 알코올이 있고 실리카 있고 PEG 있고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스팟에는 가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주 쓰지는 않는 게 좋죠. 알코올이 있으니까. 다음은 시라클 레드 스파 크림도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징크 옥사이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기자차에 하얗게 만드는 그 성분이에요. 하얗게 만드는 선크림 백탁 성분을 두 번째에 넣었어요.
그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이 줄어들고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요. 성분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스팟이라고 해도 사실 선크림 성분을 거의 선크림에 준하는데 자주 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메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인증 믿어도 되나요? 요즘에 성분 민감 피부가 대세다 보니까 그 화장품이 이런 걸 다 찍어 놓는데 임상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16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허가해 줄 수 있는 데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한 20명 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20명이 아주 유의미한 테스트군은 아니라는 거죠. 민감한 종류별로 사람들을 데리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들이라 민감하지 않은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테스트한다고 뭐 반응이 있겠습니까? 화장품 테스트 없는 거죠. 근데 적합 판정은 트러블이 안 나면 적합하다고 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요 말씀이에요. 여드름 흔적 없애? 할 때 나오는 성분 세 번째 천연 오일입니다. 당근 씨 오일, 요 유명하죠. 캐럿시드 오일을 가져왔어요. 당근 씨 오일과 당근 오일은 달라요. 당근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는 왜 카로틴 있고 비타민 A가 있어서 비타민 A가 이제 레티놀이기 때문에 레티놀이 원래 여드름 피부에는 여드름을 좀 줄여주고 그렇지만 민감한 피부를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성분입니다. 녹황색 채소, 그러니까 당근 오일엔 들어있어요. 하지만 당근 씨 오일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라든지 피부 재생의 효과는 없다. 당근 씨 오일이 가지고 있는 건 항염, 항균 요 기능이 있어서 여드름이나 뭐가 트러블 났을 때 그걸 좀 줄여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티트리 잎 오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희석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능 기초처럼 토너에 한두 방울 넣어서 말하자면 피부 진정, 여드름 진정 토너로 만들어 써도 되고 또는 수분크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침보단 밤에 인 이유는 감광성 오일이기 때문에 아침보단 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드는 스테디하게 좋은 그런 오일은 뭐가 있을까? 동백 오일. 동백 미스트죠. 자, 더 로터스. 이거 파티템으로 말씀드렸던 고아인데 제주 연꽃잎 앤 카멜리아 미스트, 그러니까 동백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유상층과 이제 물층 섞어주세요. 흔들면 우유같이 돼서 이걸 이제 이렇게 뿌리면 오일층이 막을 형성해주고 동백 오일이 0.5%예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동백 오일이 비타민 A와 B, 비타민 A가 레티놀이잖아요. 그리고 B와 E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 산화가 잘 안 돼요. 오일은 공기 중에 산화가 되니까 유리병에 담거든요. 유의미한 다른 오일들을 섞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떤 오일이냐면 나임 오일, 유칼립투스 잎 오일, 양가마 까치밥 나무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다 합해져서 천연 오일들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배합입니다. 이런 천연 화장품을 볼 때 뭐가 좋냐라고 보면 제조 원산지가 어디냐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백 오일은 국내산이 좋고요. 연꽃잎 추출물은 제주산입니다. 이게 10% 들어가 있어요. 저는 동백 오일을 강조했지만 연꽃잎 자체는 얘도 항염, 진정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드름 피부, 아토피 피부에도 적합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제품은 타마누 오일이에요. 요즘에 민감 피부가 부각이 되면서 사용이 점차 되고 있어요. 시오리스라는 브랜드의 나이트 크림. 반했어요. 반한 이유가 뭐냐면 타마누 오일이 약간 쉐어버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보습력이 굉장히 높은데 함량이 5%. 오, 5%면 타마누 오일 5%면 또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크림인데 저는 이 원료 자체에 베이스추라고 하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계속 맡을수록 자꾸 맡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완전 이게 뭐냐 쓰레기 냄새 같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안 좋을걸? 이거 땅콩 썩은 냄새 나요. 아 썩은 내? 네. 맞아.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썩은 내 같다고. 너무 좋은데? 저는 안 좋습니다. 그래요? 냄새가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얘의 특징. 그러니까 원산지 출처가 명확하고요. 원료의 제조일자가 명확해요. 올해 7월에 수확한, 올해니까 이제 작년이 되겠죠? 작년 7월에 수확한
전남 광양 유기농 매실수. 이렇게 정확하게 원료 제조일자가 있어서 좋고요. 매실은 진정, 항산화에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 좋은 건 약산성, pH 농도 5라는 거. 나이트 크림인데 약산성,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주죠. 타마노 오일이야 뭐 보습, 항산화가 뛰어납니다. 피부 장벽 강화를 시켜주죠. 그리고 마카다미아 씨 오일, 쉐어버터, 병풀 추출물, 황금 추출물 이런 게 이제 진정, 항염, 항균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소아밀 라우레이트 이런 거는 뭐 피부 유연화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수분 증발 차단제예요. 알란토인 많이 쓰죠. 피부 컨디셔닝, 그러니까 지성이나 민감한테 좋고요. 피아니식 엑시드 이거는 향료, 그러니까 맛이나 향 이렇게 내는 사용감을 위한 성분. 근데 이런 애들이 다 낮은 위험도 성분들로 배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very good. 민감한 피부, 여드름 피부, 트러블 피부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른 효과, 즉각적인 효과 제품들을 쭉 봤어요. 저는 뭐 비추천이죠. 디렉터 파이의 입장은 비추천, 가령 뭐 이런 메디큐브 같은, 그리고 과대 광고가 주로 많기 때문에 빠른 퀵 효과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자, 전성분을 보자가 핵심입니다. 얘는 주름을 쫙 펴주기보다는 보습 크림, 보습 제품이고 가끔 바르는 건 괜찮습니다. 얘 역시도 보습 크림, 얘는 데일템으로 괜찮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발라봤어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둘 다 굉장히 실리콘 별로 안 쓰면서 실리콘 같은 텍스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되게 잘 만든 크림입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천연 제품을 얘기할 때는 당근 씨 오일이냐 당근 오일이냐도 보자. 그거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니까 봐야 됩니다. 100%짜리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희석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뭐 트러블이든 여드름이든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그런 오일이 있다. 동백 오일과 타마노 오일이다. 물론 타마노 오일 자체를 쓰셔도 돼요. 타마노 오일 자체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타마노 오일이 많이 들어간 크림을 쓰면 사용감이 더 좋겠죠. 이미 희석이 되어 있어서. 얘도 동백 오일이 희석이 되어 있어서 사용감이 좋고 편하고 감광성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롭고 그렇다. 그래서 함량, 원산지, 원산 제조, 날짜, PR 성분 이런 걸 다 같이 보고 천연 화장품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쓸 템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다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뾰루지가 나왔는데 뭐 내일 면접 가야 돼. 그럴 때는 발라야겠죠. 가끔 쓸 템,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데일템을 쓰면서 피부 장벽을 좀 찬찬히 다지는 거. 그 다음에 세안제 할게요. 요거는 가급적 저자극, 약산성 세안제 쓰고 횟수 줄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장벽에 대한 길고 긴 딥하고 오늘 끝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밤.